2023년 11월 모고 실내 보호 원칙 시작할게. 법지문이고, 우리가 법지문을 볼 때 법지문 항상 뭐가 나오냐면 앞에 요건이 나와. 이러한 요건이면 요건이 나오고요. 요건에 이러한 요건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건이 나오고, 두 번째, 그리고 예외 조항이 반드시 나와. 요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예시를 제시해줘.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단,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것이다. 당연하지. 건축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지을지 말지 행정기관에 물어보지, 그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 답변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 건축물 지을 수 있어? 이런 답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할 것인데, 이처럼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라 한다. 신뢰라는 거 뭐라고요? 행정기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되나보다 이렇게 믿는 것, 국민이 믿는 것, 이거 신뢰고요. 그런 걸 갖다가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 이런 걸 선행 조치라고 한다. 개념은 반드시 표시해놔야 된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행해진 이유, 선행조치가 이렇게, 그래, 건축물 지어도 돼 해놓고선 이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가 있는 거야.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야, 너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거 짓는 거 무효야. 짓지 마. 이렇게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민은, 야, 니 말 믿고 지었잖아. 시청 니네가 지으라 해서 짓는데 왜 이제 딴소리 해? 그러면서 국민은 그 권익이 침해당하게 되지. 침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건물 지으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법적 하자가 있는 거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어. 행정기관이 건물 지어라 해놓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 건물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위배했어. 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야, 니나가 해라고 해서 내가 했잖아. 그러면 짓지 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위법한 것이야. 것이며 취소 또는 모효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거 중요한 거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법한 게 되고요. 취소 또는 모효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시청에서 여기 건물 지어도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지으려고 한 나의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근데 내가 뭔 잘못이 없어야 돼. 그래서 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일정한 요건이 뭔지 이제 이 문단에 나오겠지, 그지? 두 번째 문단.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요건이 나온다. 충족한다면 이 일정한 요건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요건은요. 첫 번째 요건 나오네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공적 견해 표명. 그러면 공적 견해 표명은 뭔데요? 밑에 바로 나와요.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행정기관이 행정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거기 건물 지어도 돼 하면서 공적으로 뭔가 해주는 거야. 그 공적 표명이 뭐냐면 시설의 건축 허가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 너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거 적정해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적으로 공적기관이 행정기관이 이걸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법령 해석, 법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딱 계획서를 올렸을 때, 건축이 해도 됩니다 하면서 행정기관이 딱 해줘야 되는데, 법령에는요, 이렇게 해석되어 있으니까요, 가능할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추상적인 거,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원론적 차원에서의 답변해 준 것. 이거 안 돼. 이거는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요건 아니야. 자,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딱 서류를 준다든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 의사를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것도 의사표명 행위로 보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 공적 견해 표명은요, 이렇게 뭐 앞에 말한 것처럼 시설의 건축 허가라든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 외에도 묵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이것까지 해도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까지 된다는 거야. 그 묵시적인 게 묵시적 예가 여기 나오는 거야. 가령 행정기관이 어떤 위법한 상태에 대한 취소권 영업정지권 등의 행사적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은 행정기관이 이러한 권한을 이후에도 계속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묵시적이라는 거야. 이 경우 행정기관이 장기간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행정기관의 의사표명. 그래서 요거 행정기관이 의사표명, 어떤 의사표명? 묵시적 의사표명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가 내 땅은 아니야. 내 땅은 아닌데 내가 불법권 정보를 지어가지고 사용했어. 근데 이거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안 했어. 그러면 나는 여기도 뭐 지어해도 되나 보다. 계속 사용해. 그러면 그런 것도 묵시적으로 본다는 거야. 묵시적 의사표명으로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뭐가 있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요건은 뭐 있냐면, 두 번째 요건은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신뢰가 뭐 할 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한, 행정기관이 선행 조치했어. 그게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국민의 기책사유적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또 예시가 나왔지, 그지?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을 했어. 거기에는 이런 시설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견해 표명을 했어. 근데 그 허가 조치가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이유가요. 그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누구 잘못? 국민 잘못. 그러면 나의 손해봤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을 못한다는 거야. 야, 네가 잘못 알려가지고 내가 된다고 했잖아. 네가 처음부터 잘 알렸으면 내가 이거 건축 허가 안 내줬지. 이거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알려준 건 누구 책임? 국민 책임. 국민의 기책 사유가 있는 거야. 국민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 돼. 없어야 하는 거야.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말은 이 말이야. 두 번째 요건 했어. 그 다음에, 자, 사문단, 세 번째 요건은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행 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과관계. 예를 들면 자, 영업허가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밑에 보면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영업허가 돼. 여기 그냥 영업할 수 있어. 이렇게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 영업을 허가한다는. 그래서 이 선행조치를 신뢰한 개인이 그래서 물품도 구입하고요. 직원도 채용했어요. 채용했는 등 영업준비를 해가 돈을 막 들어갔지. 근데 이후에 행정기관이요. 영업 허가하지 않아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야, 내가 잘못했어. 여기 영업 허가 안 돼. 이렇게 하면 개인이 손해를 입지. 이럴 경우에는 왜? 인과관계가 있지. 니네 행정기관, 니네가 영업한다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직원 채용하고 그랬잖아. 이게 니네가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지. 내가 결과적으로 물품도 구입하고 직원도 채용했잖아. 근데 왜 영업 허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손해배상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요건에 따라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거 봐. 국민이, 자,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선행조치와 관련된 상황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에는 신뢰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이게 이거 내가 미리 행정기관이야.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영업 허가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이걸 봐서는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뭐가 변경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유의해서 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들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신뢰보호 원칙은 일상과 같은 요건. 아까 제 요건이 뭐 했니? 첫 번째 요건은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했지. 요 조건이 해당되면, 자,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예외 조항이지. 이게 예외지, 그지? 항상 조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랬지, 그지? 모두 충족하더라도 적용되지 못할 경우도 있어.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있게 될 불이익을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때는 이제 또 보호를 못 받는 거야. 자, 예외 첫 번째. 그리고 또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두 번째, 자,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에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되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변경되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단. 예외 조항 나왔었지.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도 적법한 것처럼, 자,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잘못해놓고도 국민이 권익 침해 당한 그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그처럼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는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친위가 잘못해놓고 왜 국민의 소리를 봐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신뢰보호 조치 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법이 어긋난 것이 행정기관 직계가 잘못한 것이 마치 법적으로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공익, 제3자의 정당한 이의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야. 여기까지고요. 자, 항상 요건 생각하고 예외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자, 우리 가 같은 경우 우리 4번 가보자. 4번 가면 4번 문제 가면 A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 땡땡시에 문의했대. 땡땡시가 뭐가 되니? 행정기관이 되겠지. 문의했어요. 그러면 A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법구상 토지개발 행위가 허용된다는 회신을 받았대. 그럼 뭐니? 공적 견해 표명을 받은 거지. 받고 건축 준비를 했으나 땡땡씨는 해당 농지를 보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A가 신청한 토지 개발 행위를 불허가하였다. 법원은 땡땡씨의 토지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대. 그럼 누가 잘못했다? 행정기관 잘못했다는 거야. 행정기관 잘못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B는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땡땡시에 여기 세모시 여기가 행정기관이지.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설립 당시 B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은 배출되지 않고 먼지와 배기가스만 배출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세모시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거야. 설립 승인 받았다는 것은 공적 견해 표명을 받았다는 거지. 자, 승인을 받아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친 후 공장 운영했어요. 그러나 이후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대. 그러면 땡땡씨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대.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 B가 잘못했지. 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잖아.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허가했는데, 자, 특정 대기 유해 물질 배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신고했잖아. 근데 특정 대기 유해 물질 검출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폐쇄 조치할 수밖에 없지, 그지? B의 기책 사유가 있는 거지, 그지? B가 잘못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자, 법원은 B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세모시의 시설 폐쇄 명령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거야. 그러면 세모시는 잘못 없고 누가? B가 잘못이라는 얘기지, 그지? 요거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